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우리가 또 만나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수요일에 뵀었는데 주말에 잘 보내셨어요? 네. 예. 야,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 인상한다 그러고요. 네. 지금 8월 달에 한번 했지 않아요, 인상? 지난해 8월, 네. 11월 두 번째, 11월. 올해 1월 세 번째, 그리고 4월, 네 번째요? 네 번째. 와. 8개월새 1%포인트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0.25%포인트씩 올리는 네 번 거였던 올렸으니까. 거죠. 예. 왜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예요? 물가. 물가 때문에? 예. 물가가 전 너무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풀렸던 돈이 네.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수요 측의 폭발적인 증가세, 네. 또 이제 이 곡창지대와 산유국에서 전쟁이 나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공급 러시아. 측면에서의 불안, 이게 겹치다 보니까 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1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황이고 네. 미국은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황. 아. 이렇다 보니 지금 하는 총재 없어요. 부재 속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네. 결정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책임론 때문에 네.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네. 근데 금통위원 6명, 전원 만장일치예요. 저는 만장일치요? 만장일치예요. 오.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했어도 됐었다. 에이? 왜요? 물가만이 아니라 미국이 심상찮아요. 아. 미국이 당장 5월에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네? 6월 말에 또 한 번 있어요. 또 두 번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두 번 만에 1% 올리겠다는 겁니다. 거긴 더 크네 진짜 우리보다. 우리 그러니까 두 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달 6월 달 되면 우리랑 기준금리 같거나 역전돼 버려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이창용 하는 총재 후보자가 네. 19일 내일 아마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어요. 긴축해야 된다. 이번에 이제 금리 결정은 적절했다. 금리 인상은 적절했다. 그런데 한국은 빅스텝은 아니다. 한국이 너무 좀 조금씩 올리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네. 빅스텝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요? 한 단계. 그러면 우리 너무 물가 인상이 너무 높아지니까 그러나요? 그게 아니라 네. 이 빅스텝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네. 미국과의 금리 격차 역전으로 인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거. 지금까지 지난달에만 네. 주식을 국내 주식을 5조 원 가까이 내다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네. 그래서 아마 지금 2,700선 아래로 내려와 근데 지금 있고 주식값이 엄청나게. 주식도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정자고 예, 예. 그런 이유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연말 가면 미국은 지금 내년까지 10차례 금리 인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금리는 더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타이밍의 문제일 뿐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네. 그걸 한 단계로 갈 거냐 두 단계로 매를 먼저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긴축을 해서 그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네. 통화 정책이라는 건 허를 찔러야 돼요. 그렇구나. 네. 전혀 몰랐네요. 나는 지금 우리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좀 정리 좀 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채권 전문가들이 전부 다 통화 정책 발표하기 전에 50대 50이다. 이번에는 동결 내지는 인상 전망이 팽팽했어요. 근데 저는 한은을 출입해봤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의 스탠스 1위는 뭐냐? 물가. 어쨌든 간에 신삼고 현상이라는 게 이제 금리, 환율, 물가 이게 좀 동시에 같이 오르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물가, 네, 금리, 네, 환율. 환율이 동시에 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몸에 비유하게 되면 네, 혈압, 혈압. 당뇨, 고지혈증, 세계 성인병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겁니다. 다 나쁜 것들만 막 잔뜩. 맞습니다. 이거 올라가는 관리 거예요? 잘하면 치명적이에요. 네. 합병증을 동반하고 최악의 경우 목숨까지 앗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때문에 지금 칠레, 미국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잖아요. 미국이 지금 옛날에 제가 미국에서 좀 살았거든요. 예, 갤런당 2달러 미만이에요. 예, 1달러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4달러, 7달러까지 갔어요. 제가 옛날에 그때 처음 미국 갔을 때 엄청나게 가스값이 싸가지고 네. 와 이거 진짜 물값보다도 싸기 때문에 걔는 대형차 몹니다. 그러니까요. 직구 수대로 자동차 갖고 있어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랑 비슷해졌더라고요. 비슷하거나 더 높아졌어요. 일부 네, 지역은. 네. 그러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30% 초반까지 완전 떨어졌어요. 내려갔죠. 예. 왜냐하면 기름값 비싸서 못 살겠다. 네. 중고차값 너무 많이 올랐다. 거기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초기에는 바이든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2달 넘어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질질 끌고 있어요. 그 질질 끌다 보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고물가는 잘 사는 사람보다도 못 사는 사람들한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맞아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고금리라고 하면 예금을 갖고 있는 현금 부자들은 긍정적이에요. 은행에만 돈 놔도 이자가 더 올라가 많이 예금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영끌, 비투하신 분들 그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 갚는 한 달이 왜 이렇게 빨리 오냐? 한숨 쉬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여기다가 달러로 환산하면 달러가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달러당 지금 1230원까지 치솟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더 빨리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은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IMF가 이런 거였어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물론 그 당시와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외환보유국도 꽤 쌓아놓고 있기 있죠. 때문에 예, 예. 다르지만 네. 만사부려 튼튼. 네. 그러려면 하늘이 좀 빨리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간에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이제 8월 이후에 올라니까 대출 이자 부담 엄청나게 좀 커졌고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가계대출은 줄었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돈이 가계대출은 너무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지금 넉 달째 줄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예, 기자들이 가장 쓰기 좋아하는 눈 감고 쓰는 기사 중에 1번이 가계부채. 매번 증가하니까 타이틀만 바꾸면 돼. 숫자만 바꾸면 돼. 그러네. 근데 이제 바뀌니까는 다시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네, 이런 일이 처음인데 네.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말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2.86%까지 오른다. 왜냐? 미국이 연말에 2.3%까지 금리 올릴 거야. 적어도 우리랑 0.5% 정도 갭이 있어야 돼. 네.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니까. 네. 이렇게 되면 대출자 1인당 이자 부담이 얼마나 추가로 발생하느냐? 345만 원을 더 내야 돼요. 연에. 아니 연에 345만 원이면 월급 한 번 직장인들 월급 한 번 더 내야 된다는 이자로만. 한 달 월급을 그냥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 위축돼요. 소비 위축되면 기업들 투자 안 합니다. 사람 안 뽑아요. 소비가 위축이 되면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투자 안 하죠. 투자를 할 수가 없고 할 수 없죠. 또 사람도 고용할 수가 없죠. 악순환이 계속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네요. 게다가 물가가 지금 4%대로 지금 치솟았다. 저는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그런데 지금 수십조 원 규모 추경도 지금 정부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기재부가 인수의 업무 보고한 내용이랑 네. 한국은행이 금통위 끝나고 한 보고서가 있어요. 네. 올해 우리나라 3% 성장 어렵다. 2% 중반으로 떨어진다. 네. 물가는 상당 기간 4%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 네. 저성장, 고물가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성장 고물가. 그럼 진짜 없는 사람들 죽어라 그걸 하겠네.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그걸 용어죠.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50조 원 규모의 추경은 공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다고 하니까 네. 야 50조 원 추가하면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해요. 그때 그렇게 국채 발행하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니만 어쩔 수 없어요. 마른 수건 짜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지금 당장 3년물 국채가 올해 들어서 1%포인트 넘게 금리가 뛰었기 때문에 국가 빚에 대한 이자가 서너 달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부채 부담이. 아니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유동성 자금이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를 막 잔뜩 풀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규모로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이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돈 다 재고 있어요. 더 빠른 속도로 미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근데 우리는 지금 돈을 이게 그거예요. 물가 성장 다 잡겠다고 매 정부가 다 욕을 하지만 네. 이거는 뭐냐? 공부 안 하고 나 서울대 가겠다. 아 그거랑 똑같은 거요? 똑같아요. 딱 귀에 와닿네. 공부 안 하고 서울대 가겠다. 어. 또 하나는 야 맛있는 건 다 먹겠는데 난 다이어트 할 거야. 이거랑 똑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성장과 물가 두 개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해법은 뭐냐? 네, 돈을 먼저 줄여야 돼요. 야, 아빠 제가 50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얘기한 게 네. 돈 풀지 말고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이 상황에서 네. 그러면 야, 소상공인들 어떻게 할 네, 거야? 이거예요. 그거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지금 네. 2년 동안 장사 못 해가지고 빚 연체한 게 272조예요.
272조요? 예.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일회성으로 300만 원, 600만 원 이거 의미 없어요. 자영업자 이거 받으면은 밀린 임대료 내야 되고요. 그렇죠. 임대료만 내죠. 원자재비 내야 되고요. 네. 인건비 나가다 보면 공과금 나다 보면 다 끝이에요. 잠깐 반나절 좋았다가 오후에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다시.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먼저 네. 부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해줘야 돼.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부채 탕감하면 분명히 모럴 해저드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다음이나 다음 주 전부터는 완전히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자기가 영업을 해서 이제 이 빚을 갚아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갚아낼 수 있도록 그 부채를 좀 상환을 연기해 주는 게 좀 필요한데 그걸 언제까지 연기할 것이냐.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합의가 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걷어들이게 되면 이분들 그냥 파산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채 상환도 연기해 줘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자도 조금 더 감경해 주는 방안을 맞습니다. 마련해야 되고. 이자 감경이 제일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세금도 좀 줄여줘야 50조 되고. 원이 지금 당장 목구멍에 들어가는 돈도 물론 중요하지, 현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빚을 가지면 등에 지금 무거운 지게를 지고 있는데 당장 물 한 모금 마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 지급해 주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인철 참좋은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소장님하고 방송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늘따라 흥분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사실은 원래 이렇게 흥분하는 분이 아니에요. 되게 차분차분히 하시는 분인데 원래 쿨맨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가 봐요.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전자업계 비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분기 실적이 역대라는 건데. 근데 삼성전자는 매번 이렇게 실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자꾸 주가가 떨어지는지. 저도 옛날에 그 삼성전자 주식 분할했을 때 우리 애들한테도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5만 원대 한번 10주인가 사줬는데. 그때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지금 그거랑 똑같아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좀 올라가더니만 뭐 8만 전자는 참네요. 어이가 없고. 지금 6만 전자. 6만 6천 원까지 늘었어요. 좀 이따가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일단 얼마나 벌었습니까? 1분기 매출이 77조, 영업이익이 14조 1천억 원이요. 영업이익이 14조 14조 1천억 천억이요? 원. 네. 야, 영업이익이 14조면 엄청난 건데요. 영업이익 50% 뛰었어요. 와, 이렇게 많이 뛰었는데 왜 근데 삼성 주가는 52주 내내 신저가에 머물고 있습니까? 도대체가.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만 팔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앞서서 네. 지금 셀코리아가 조금씩 전조가 보이잖아요. 네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주식이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팔아버리는구나. 예. 이게 왜냐? 가장 많이 팔아도 다 다 흡수해줘. 개인들이 다 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사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락폭을 아무리 대형량 물량을 내놔도 하락폭이 적게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늘 좋으니. 네네.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저가 매수하는 개인들은 거의 연초부터 그걸 다 받아왔어요. 외국인들은 3조 원 넘게 팔고 네. 기관도 5조 원 넘게 팔았어요. 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9조 원 넘게 다 사들인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 뭐예요? 이게 더 큰 문제. 위기론이에요. 위기론. 삼성전자. 네. 우리 노키아 네. 얘기했잖아요. 핀란드계 노키아. 그래서 GDP 갑자기 망했죠. 네. 맞습니다. 핀란드 GDP 20% 차지하니까 굉장히 겁났거든요. 그렇죠. 얘네 스마트폰 노키아 2G폰까지 잘했는데 스마트폰으로 옮겨가는 이게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룡처럼 변화에 너무 늦게 대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도태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 삼성전자는 뭐냐 대표 사업 부분이 스마트폰하고 반도체인데 스마트폰은 지금 애플한테 치이고 중국산한테 까이고 샌드위치예요. 물건은 제일 많이 파는데 영업이익은 스마트폰의 고가 영업이익은 75%가 애플이 가져가요. 그래요? 네. 왜 이렇게 우리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뭐냐? 네. 또 하나가 차세대 먹거리가 파운드리 사업이에요. 삼성이 잘하는 반도체는 네. 7대 3으로 3이에요. 3. 메모리 반도체는 3. 7이 이 비메모리예요. 비메모리, 네. 네. 이 메모리에서는 1등 맞아. 근데 비메모리에서는 성과가 1등 없다? 아니야. 여기는 TSMC라는 30년 동안 TSMC. TSMC 네. 대만 네. 반도체가 네. 시장 점유율 50%가 넘어요. 얘네는 지금 잘 나가더만요. 예. 얘네는 네.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요. 이게 뭐냐면
삼성이 잘하는 건 뭐냐? 소품종 대량 생산해내는 거. 그렇죠. 근데 대만 반도체는 다품종, 고객이 요구하는 거 맞춰서 설계해 주는 거. 근데 원래 그게 이문이 많이 안 남는다고 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삼성이 2030년까지 대만 반도체에 따라잡고 파운드를 1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30년 동안 공들인 1위를 빼앗기 위해서는 이게 불량률을 빨리 계산해야 되는데 불량률이 나오고 있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삼성에서? 네. 또 여기에다가 이번에 신형 갤럭시 폰 내놨는데 어떻습니까? 게임 하면 성능 또 떨어지는 문제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럼 대응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것도 미온적이었어. 왜 그럴까요? 삼성 다 그러다 보니 이 초격차 전략을 굉장히 손꼽았던 삼성전자가 왜 이러나? 네. 그다음 더 큰 문제는 뭐냐? 네. 현금만 14조 원 들어오잖아요, 분기마다. 그렇죠. 근데 110조 원 넘게 돈 갖고 있어. 현금 갖고 있어. 왜 돈을 갖고서 쓰지를 않아요? 다른 글로벌 IT 기업, 플랫폼 기업들은 이 돈 갖고 유망한 사업이면 다 투자하고. 아예 M&A 시켜가지고 그 기술력을 바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근데 얘네는 한 몇 년 전에 미국의 투자를 안 전장업체 하나 인수하고 난 다음 그다음 소식이 없어. 투자를 안 해요. 투자 안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야? 왜 뭐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속사정은 모르죠. 그 속사정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선행적 투자로 그런 기술력이 있는 보이는 스타트업 기업을 M&A를 통해서 이런 플랫폼 기업은 몸집을 키워가는데 사실 삼성은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렇죠. 매출의 60~70%는 해외에서 벌어들여요. 그렇죠. 그럼 해외 유망한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M&A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서 너무 뒤졌어요 지금. 너무 방어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만 지키려고 그래서 그러는군요. 그런 것도 물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돈 갖고 있으면 아니면 그런 배당이라도 좀 많이 하든가. 그렇지, 배당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배당은 욕먹을 수도 있어. 야 니네 지금 11조 상속세 내려고 니네한테 배당하는 거 셀프 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욕먹을 수 물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너무 많아. 5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배당을 좀 확대하든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하든가 꾸준히 해서 주주 친화 가치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보이고 실적만 매일 좋으니까 현금만 쌓아놓는 거예요. 현금 부자. 근데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이제 좀 위에서 이 경영 관련된 어떤 그것만 좀 바꾸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적은 그렇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이럴 때 카리스마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 때. 이제 옛날 이건희 회장처럼 네. CEO가 딱 뭔가 결심을 그렇죠. 해야 되는군요. 해서 이제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실적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다? 네. 왜냐 1분기가 비수기예요. 1분기가 비수기여서 다들 좋을 거예요. 열의 아홉은 좋을 거래요. 열의 아홉은 좋을 거래 실적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또 사람들도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알겠습니다. 야, 오늘도 무처럼 흥분하면서 또 우리들에게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신 이인철 소장님하고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주 오늘 모습이 반가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흥분하면 안 돼요? 올라가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참지훈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